그 다음에 이제 이동 로봇 기구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 휠을 갖다가 이렇게 조향기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 로봇 기구학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형인 경우에는 이 자동차에 음, 우리가 디퍼런스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형 타입이 있는데 자동차형 타입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네, 우리가 회전 반경을 갖다가 계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바꾸기 위해서 휠 오브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이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휠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휠과 라이트 휠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휠과 라이트 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오브젝트를 가셔가지고, 자, 레프트 휠은요, 역시 로봇 밑으로 계층화 시킬 것인데요.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2D 오브젝트로 create 2D 오브젝트의 스플라이스에 스퀘어로 해가지고 역시 이름은 레프트 휠로 하겠습니다. 레프트 휠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0.5 마이너스 0.5 1로 하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0.5 1 0으로 하고요. 사이즈는 0.2 0.5 1로 이렇게 해주면은 휠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레프트 휠 모양으로 했고, 컬러는 노란색으로 하자 그랬어요. 노란색으로, 적당하게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라이트 휠은요, 역시 얘를 복사해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거를 이름을 라이트 휠로 바꾸고요. 크기만 0.5로 바꾸겠습니다. X 크기만 0.5로 바꿔주게 되면 라이트 휠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 강의대로 36쪽에 윌 오브젝트 2개를 좀 추가했습니다. 33쪽인가요? 네. 36쪽. 노 테스트까지 했고 네, 41쪽이군요. 네, 윌 오브젝트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요, 제가 블로그에다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블로그로 가보면은 로봇 리듀스드 pn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제 블로그로 가시면은 제 블로그에 보면은 아마도 네, 여기 말고 맨 위에 블로그 맨 위에 가보면은 네, 로봇 리듀스드 png가 있죠. 요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디다 다운받냐면은, 유효하지 않는 요청이라고 나오네. 여러분도 이런 게 나옵니까? 죄송해요. 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채팅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가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재미삼아, 그러려면은, 이게 어딨냐면은, 모바일 로봇에 있지 않습니까? 자, 모바일 로봇의, 에셋에, 일단은 여기다가 스플라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프로젝트 창으로 가가지고, 에셋 밑에다가 스프라이트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어요. 스프라이트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네. 요 폴더 밑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여기서, 여기 있는 걸 하나 들여오죠. SF 폴더에 스프라이트, 네. 요 이미지를 드리도록. 잠시 채팅창을 열어서, 예, 갑자기 저게 또 안 열리는 게 조금, 요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서 안 될까요?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요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오. 채팅창에서. 그래서 걔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컨트롤 C에서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에 가가지고요. 스프라잇을 여셔가지고 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Show in Explorer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의 폴더가 보이는데요. 거기서 스프라잇으로 가셔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지금 제가 드린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되고 이 자리로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면 이 프로젝트 그 파일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까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제가 어떤 이미지를 지금 드렸고요. 그 이미지를 SF 폴더 밑에 스프라이트 폴더 밑에다가 복사해서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왜 블로그에서 액세스가 안 된다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블로그가 딱 좋은데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네. 또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하셔가지고 요거를 다운받아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미지가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 강의 자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추가해가지고 걔를 다시 어디다 놓으라고요? 네. 그것을 로봇.high 오브젝트에 드래그 하라 그랬어요. 톡이 들어옵니다. 가지가지 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로봇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그 스프라이트 창에서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로봇 쪽으로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로봇 리듀스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위 오브젝트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온 상태에서 걔의 위치를 좀 조정해 주라는 것인데, 포지션은 0.75. 네. 로봇 리듀스드를 클릭하시면은 역시 인스펙터 창이 뜨는데 거기서 포지션을 y 값을요 0.75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x는 1.4, 그 다음에 y는 뭐 1.5,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치 그냥 이미지 하나를 로봇에다가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로봇에다가 띄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SS로 SF 폴더 밑에 스프라이트 폴더 밑에다가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적당하게 로봇에다가 이렇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2D 이미지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로봇.cs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키를 바꾸고 있습니다. 방향키에 따라서 조향각을 바꾸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대로 한번 제 프로젝트 이미지 좀 내용이 기니까 블로그로 가가지고 코드를 받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바디 압스타클 레프트 힐과 라이트 힐을 추가하라 그랬어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힐과 라이트 힐 추가. 요거는 한 줄이니까 그냥 그대로 추가합시다. 어디다 추가하라고요? 로봇.cs에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평소에는 화면을 두 개를 쓰는데 하나를 갖고 다 지금 하려니까 이게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고 조금 이게 작업 환경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효율이 좀 잘 안 나옵니다. 네. 뭐라고요? 레프트 휠과 라이트 휠을 추가하라 그랬어요. 게임 오브젝트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추가하는 것이죠? 로봇.cs에 가가지고 게임 오브젝트 추가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이네요. 뭐 사실 뭐 이 연달아 써도 되고 뭐 별도의 라인으로 써도 되는 건데 레프트 휠, 그다음에 라이트 휠, 네, 이렇게 추가해. 레프트 힐, 라이트 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실은 이제 미리미리 다 해버립시다.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 유니티로 가셔가지고 참조 연결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참조 영역까지 미리 다 걸어 놓겠습니다. 레프트 힐, 라이트 힐이 지금 뭔가 로봇.cs에서 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로봇 쪽을 클릭하시면 레프트 힐, 라이트 힐이 보일 거예요. 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레프트 휠은 레프트 휠로, 라이트 휠은 라이트 휠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네, 로봇적 바디에 연결이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키에 따라서 휠의 조향각을 조정하자 그랬어요. 이 키는요, 스티어링 키에서 조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그냥 일종의 데코레이션인데요. 실질적으로, 방향키에 대해서 라이트 힐과 레프트 힐을 15도씩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 키도 그냥 좀 기니까 제 블로그로 가셔가지고 코드를 받아봅시다. 쭉 내려가면은 레프트 키, 방향키 추가하는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에 있나요? 네. 여기가 지금 트리거 픽스 부분인 것이고, 레프트 힐, 라이트 힐 추가한 부분, 여기 됐고, 자, 요 부분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요 두 줄, 레프트 힐과 라이트 힐을 움직이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 방향키, 우리가 레프트 힐과 라이트 힐의 각도를 15도씩 움직이는 거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을 거라고? F키, 스티어링의 F키하고 H키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군데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네. 로봇.cs에 가시면은, 지금 방향키 지금 추정하는 부분이 스티어링이라는 함수에 있는데요. 스티어링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키에다 만들었나요? 바디키에는 체크만 하잖아요. 로봇키에서 만들지 않았나요? 스티어링. 던진키는 T키고, 그쵸? 여기 있군요. 네. F키와 H키, B키. 자, 요 부분에다가 추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괄호를 치고 중괄호를 치고 컨트롤 B. 네. 그리고 얘를 잡아오도록. 그 다음에 여기도 엔터 키를 치고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얘를 잡아오는 거죠. 컨트롤 C 해서 네, 이 부분을 컨트롤 B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지금 H키를 쳤을 때 방향을 바꿔주는 부분을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역시 엔터 키를 치고 네, 컨트롤 V 해주고 네, 여기 또 역시 컨트롤 C 해서 엔터 키. 네. 뭐 지금 스피드 R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R은 0.1로 하고요. 네, 0.1로 고정하고 볼까요? 네, 스티어링이라는 걸 쓰긴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냥 우리 요거를 그냥 복사합시다. 스티어링 전체를 복사해서 네, 컨트롤 C로 가져갔어요. 그냥 스티어링 함수를 만듭시다. 네, 여기다가 엔터해서 스티어링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로봇.cs에서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이 자리를 스티어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끝내주면은 코드가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호출해버리면 이거 함수로 다 대치를 해버렸죠? 네. 자, 스티어링 키 부분만 지금 제 블로그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F키를 치면은 0.1로 회전하면서 이 레프트 힐과 라이트 힐의 각도를 15도씩 지금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H키를 치면 0.1로 마이너스 0.1로 해주면서 또 역시 조향각 레프트 힐과 라이트 힐을 마이너스 15도씩 지금 회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B키를 치면 전부
스피드 R도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전부 0도로 이렇게 정렬을 시켰어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 15도 우리가 핸들을 돌리고, 또 H키는 왼쪽으로 15도를 돌리고, 그 다음에 B키에서는 정가운데로 다시 우리가 조향 각도를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키를 스티어링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스티어링을 네, 업데이트 키에다가 스티어링을 넣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 조향각에 맞추어서 회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을 먼저 하나, 뭐 나중에 하나 똑같은 거긴 하지만 원래 키를 볼까요? 언제를 스티어링을 나중에 했나 먼저 했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키 넣고 스티어링을 먼저 했네요. 스티어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돌렸네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먼저 하나, 사실은 어차피 이거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블로그대로 네, 이렇게 먼저 스티어링을 하는 걸로. 코드가 좀 다르긴 한데 아마 이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스티어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지금 원하는 동작은 뭐냐면, 이번에 추가한 것은 레프트 힐과 라이트 힐을 추가해 가지고 회전에 따라서 각도가, 이게 휠의 각도가 이렇게 15도씩 회전할 수 있도록 그런 동작을 넣는 거니까, 조금 화면을 키워보면은 일단 전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을 하는데 만약에 우회전하면은 네, 이렇게 조형 각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전이 일어나고, 또 B를 하면은 얘가 다시 직진 인도 일어나고, F를 치면 왼쪽으로 꺾어서 좌회전이 일어나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회전량을 좀 키우려면 스피드 R을 0.2로 이렇게 증가시키면 아마 조금 더 회전량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금 더 백, 네, 역시 멈추고 라이트 회전하고, 네, 이런 식으로 스피드 값을 조정해 보는 것으로 네, 잘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좌우 조향각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조향각에 맞춰 가지고 얘가 마치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하듯이 이런 회전 동작을 조향각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동작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나가보죠. 스티어링 휠을 따라서 조향각을 제어해주는 스티어링 함수를 만들었죠. 자, 스티어링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쭉 만드는 것이 43쪽의 내용입니다. 네, 44쪽 가보죠. 44쪽에서는 또 스티어링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뭐 똑같지 않습니까? 네, 스티어링을 먼저 넣으라는 부분, 이 부분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미 한 부분이죠. 지금 뭐 화면이 이 작은 데에서 그냥 하나 가지고 다 하려니까 힘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서 이렇게 좌우 조향 각도에 따라서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앞뒤 범퍼를 만들고 충돌 부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조향각을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돌려줬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함수 해석을 해봅시다. 코드 해석을 해보면은 로봇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뭡니까?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때 레프트 힐과 라이트 힐은 다른 오브젝트잖아요. 다른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으로요? 레프트 힐이라는 다른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를 트랜스폼을 이용해 가지고 로컬 오일러 앵글 그리고 15도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뭔가요? 라이트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읽어오는 명령만 했었는데, 그 라이트 명령을 통해서 왼쪽 휠을 얘가 로봇 쪽 CS에서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트 휠도 마찬가지로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오른쪽 조향각을
로봇.cs에서 바꿔주고 있죠. 이렇게 다른 C# 스크립트 명령문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임을 바꿀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향각을 바꿔주는 것까지 지금 해보았습니다. 뭐 레어 휠도 추가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뭐 이왕 만드니까 레어 휠까지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자 놓고 레어 휠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버튼 눌러서 역시 요거는 그냥 뭐 그 레프트 휠과 라이트 휠을 두 개를 복사해서 그대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휠의 1번을 레어 휠 레프트로 하겠습니다. 라이트 휠의 1번을 레어 휠 R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어 휠의 사이즈를 위치를 X를요. 레프트 휠이 뭐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마이너스 0.5 여기를 0.2로 하겠습니다. 0.2 네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라이트 휠의 오른쪽이 플러스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레프트 휠은 됐고 라이트 휠이 사라졌네요. 라이트 휠이 여기가 내가 뭘 잘못 건드렸습니다. 여기가 0.5 여기가 1이죠.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위치. 자, 레프트 휠, 라이트 휠, 그쵸? 그다음에 레어 휠 레프트 맞죠? 그다음에 라이트 휠 레프트.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4군데의 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파일 세이브해서 저장. 네,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 소용없게 됐어요. 항상 제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또 다 사라졌죠? 하지만 뭐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위치를 놓고 0.1로 네. 0.2죠. 네. 라이트 휠은 이거. 네. 이렇게 해주면 4개의 휠을 다 만들어 준 것입니다. 조금 얘가 게임 씬으로 봤을 때 뭐 조금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네. 얘네들은 좀 앞으로 갔고 얘가 뒤로 갔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휠을 추가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휠까지 추가했죠. 자, 조향심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뒷바퀴 구동과 앞바퀴 구동 요 메커니즘대로 움직이는 부분 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휠의 회전각은 이렇게 앞바퀴 조향각에 따라서 전체 회전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는데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을 제가 이렇게 픽셀 단위로 재보니까 R이라는 것은 이 바퀴의 폭이 R이고요. 스몰 R이고 라지 L은 축간 거리입니다. 축간 거리는 제가 재보니까 약 0.8로 했습니다. 왜 0.8인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축간 거리가 레프트 휠이 1에 있고 레프트 레어 힐이 0.2에 있으니까 거리가 0.8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퀴의 폭은 현재 0.2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로 해서 바퀴의 폭의 2분의 1, 0.1, 0.8을 넣고 또 재원대로
로봇을 움직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회전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형식 이동 로봇의 운동 제어 로직을 만드는 걸로 해서 얘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먼저 여기서 이게 몇 가지 동작들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cs를 복사해 가지고요, 로봇스테리얼.cs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화면 하나 가지고 3개를 하려니까 힘듭니다. 자, 먼저 로봇.cs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립 폴더로 가셔가지고 로봇.cs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복사 넣기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로봇 스티어링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로봇 스티어링으로 바꾸겠습니다. 로봇 스티어링.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이 뭡니까? 네, 좀 이게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네, 액션 키와 컬리전 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키에서 액션 키에 관련된 거 쭉 삭제하고, 로봇에 있는 이것을 얘를 어태치를 하고요, 참조 연결을 다 해주라고 그랬어요. 요거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좀 정리하는 걸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은 지금 로봇.cs를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가보도록 하죠. 로봇.cs가 로봇 스티어링으로 가보면은, 네, 우선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있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얘를 스티어링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스티어링으로 바꿔주고요. 몇 가지를 더 삭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간중간에 이제 액션 키와 컬리전 키를 삭제하라 그랬어요. 삭제해 보겠습니다. 안 쓰는 것들이죠. 좀 청소하는 것입니다. 액션 키와 컬리전 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안 쓰니까 이거는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서 액션 키 관련된 것도 삭제해 주라 그랬어요. 액션 키 관련된 것들이 요거죠. 그래서 빨간 줄이 거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네. 됐어. 이 부분도 주석 처리한 부분도 뭐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쭉 다 삭제했어요. 그다음 액션 키 관련된 것들을 삭제. 얘 붉은 줄이 거지니까 이미 액션 키를 다 날렸기 때문에 붉은 줄이 거진 거죠. 이것도 삭제하도록. 청소, 안 쓰는 것들은 다 청소하는 것이죠. 자, 범퍼 키 충돌, 이거는 우리가 쓸 거니까 놔두고, 또 여기서도 액션 키 관련된 것들은 청소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네, 쭉 넘어가죠. 네, 붉은 줄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크게 여기도 또 있네요. 겟 컬리전 키, 이런 부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체로 그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복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 로봇.cs는 남아있으니까 이걸 지우더라도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대로 겟 컬리전 키도 안 쓰는 거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레커닝은 쓰고, 자, 붉은 줄이 없나를 쭉 체크해 보면은 현재로서는 네, 로봇 스티어링으로 복사오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모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유니티로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네, 돌아오게 되면은 조금 더 해줘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조 연결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조금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또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봇.cs에 가보시면은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로봇.cs는 얘는 디태치 시키겠어요. 디태치 시키는 요령은 여기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리무브 컴포넌트를 누르면 이게 사라집니다. 자,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 복사된 로봇 스티링이라는 함수를 얘를 추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네, 그냥 그대로 놔두죠. 자, 로봇.점 스티어링 얘를 잡고, 네, 다시 로봇을 선택한 다음에 로봇 스티어링을 끌어와서 이렇게 복사해주면은 네, 참조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연결했던 것들이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어진 것들을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바디는 바디에, obstacle은 obstacle에, 그 다음에 left wheel은 left wheel에, 라이트 휠은 라이트 휠에 이렇게 전부 끊어진 부분들을 연결해 주면은 이제는 로봇.cs가 로봇 스티어링.cs로 이제 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실행이 됐고 똑같이 전진, 회전, 그다음에 조형각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충돌 체크도 되고, 이렇게 일단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은 현재 새로운 코드, 로봇 스티링으로 지금 대체된 걸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실행해 놓고 함수를 이제 바꿔보는 것인데요. 바꾸는 코드는 역시 제 블로그로 가가지고 일단 한번 봅시다. 또 뭘 바꾸는지. 자, 오브젝트 참조 연결까지 했죠. 지금 한 것은 지금 제 강의 자료에 51쪽까지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 테스트. 네,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 스티어링 함수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네, 함수를 바꾸라 그랬어요. 스티어링 함수를 이렇게 바꾸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자동차처럼 회전하기 위해서 축간거리와 바퀴의 그 사이즈까지 고려해가지고 실제 얘가 회전 방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계산해주는 루틴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나서 보시는 걸로 하고 그냥 코드를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프로젝트에 가셔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제가 미리 조형식 로봇카에 계산해주는 스티링 코드를 쫙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뭐죠? 두 줄 요거죠. 스몰 r과 라지 r을 계산해주는 루틴 요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스티어링의 어디에서 스티어링 부분이죠? 스티어링 부분에서 네.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그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됐죠? 스피드 R 계산해 주는 부분이 추가가 됐죠? 이 부분도 컨트롤 C 해서 네. 스피드 R 요거 대신에 네. 바뀌어야 되겠죠.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또 이 부분 백할 때도 회전 방향 계산해 주는 부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해 주시고 여기가 백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네, 여기를 교체했습니다. 네, 교체했죠. 스피드 R. 이 R이 좀 문제가 있죠. 왜 R이 문제가 있습니까? 빨간 줄이 거지는데 그것은 아마도 네, 요 R이 선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R이 선언되는 건 나중에 다시 잡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죠. 스피드 R이 제로. 용 그대로 스피드 R 제로 그대로 놓고 이 부분만 넣게 되면은 예, 지금 코드대로 로봇.cs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서 그냥 코드를 받아 오셔가지고 지금 R에만 빨간 줄이 살짝 거져 있는 것만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 기존에 있는 스티링 함수에다가 이렇게 조형식 로봇카에 계산해주는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주행 테스트 하네요. 그러면 R을 추가하는 부분을 또 제가 설명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R을 또 넣어야 되겠죠. R은 어디 들어갈까요?
당연히, 플로트형이니까, 네, 퍼블릭형으로 선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플로트 R. 네, 추가했습니다. 이 추가해야만, 그쵸. 저 R이 여기서 선언 없이 바로 쓰면은 C샵에서는 오류가 나니까 그걸 추가하는 걸로 했으니까 지금 붉은 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모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식 로봇카를 기구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로봇을 회전시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를 정지시키고 자, 실행해 보면은 새로 바뀐 제어 알고리즘으로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회전 반경 R이 바뀐 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나요? 로봇 스티어링으로 바꾸고 네, 로봇 R이 왜 안 보이나요? 음? 제대로 된 건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 R이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R이 딱 있어야만 얘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고 네, 실행해 보면은 R이 안 보이네요. 왜 R이 안 보입니까? 일단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진 예, 되네요. 네, 이번엔 조향 운동 회전 좀 더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일단 돌고는 있는데 네, 이것은 새로운 조향각 알고리즘인데 이것은 이제 자동차의 실제 축간거리와 바퀴의 반경을 이용해서 실제로 얘가 회전하는 양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향각 테스트까지 했고 그 다음에 네, 필 오브젝트 제어 네, 필 CS를 통한 제어, 요 부분도 한번 하자는 거예요. 네, 오일러 앵글을 넣어서 FHB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 레프트 휠과 라이트 힐을, 네, 이것도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로봇 입장에서 코드를 그냥 직접 휠을 제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조금, 기존에 있는 그 구조하고 좀 안 맞지 않냐? 옵스타클은 옵스타클에다 놓고, 바디는 바디에 넣듯이, 얘도 휠은 휠에서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른 버튼을 이용해서 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C# 해서, 네, 휠을 추가했습니다. 휠 넣고, 여긴 빈 공간이죠. 네. 자,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서 얘가 그렇죠. 우리가 휠을 추가했죠. 자, 휠은 지금 비어있는 네, 비어있는 이제 휠 코드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아까 만든 휠을 제어하는 루틴을 다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 그 블로그에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휠을 통한 휠.cs를 통한 휠 오브젝트 제어해서 요 루틴 요것만 잡아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늘 하듯이 F키, H키, B키를 가지고 휠을 직접 움직이는 거를 여기다 넣기서 하겠습니다. 컨트롤 V에서 제 블로그에서 코드를 잡아왔어요. 근데 세타 W만 지금 이제 정하면 되겠죠? 세타 W를 어떻게 정하느냐? 네, 15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해서 네, 이거를 퍼블릭 함수로 퍼블릭 변수로 해서 컨트롤 V에서 주게 주면은 네, 요것이 이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것도 저장하도록 하고 역시 어태치를 시키는 걸 또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태치 시키는 거는 휠에
오른쪽 왼쪽에 전부 같은 코드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오브젝트에 같은 코드를 넣는 것도 처음 해보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명의 그 액터들이 같은 대본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레프트 휠은 라이트 레어 힐이고요. 레프트 힐에 휠 대본을 넣고요. 네, 휠 대본을 넣겠습니다. 들어가지네요. 휠 대본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라이트 휠에도 얘도 움직여야 되니까 같은 휠 대본을 넣겠습니다. 라이트 휠을 또 클릭하고 넣었어요. 자, 이것도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안 하면 또 날아가니까 세이브를 하고. 자, 이렇게 두 개의 대본을 넣어버리면은 이제는 대본이 휠 쪽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아까 로봇 쪽에서 직접 움직이는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 부분을 고치는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쪽에서 레프트 조형각을 알아내서 회전 간격을 계산하는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부분을 가가지고, 그래서 스티어링 부분에 요거를 좀 놓고 같이 보도록. 얘가 움직이고 제가 움직이고 놓고. 자, 스티어링 부분은 로봇 쪽에 로봇 스티어링 가가지고 스티어링 함수를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타 값을 알아내는 것이죠.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네, 여기서 15도를 지금 고정된 것을 여기서 없애고요. 15도를 없애라고 그랬죠. 이거를 고정시킨 걸 없애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읽어내는 것이죠. 읽어내는 것은 또 역시 세타 W. 그래서 그냥 두 바퀴가 똑같으니까 왼쪽 바퀴만, 레프트 휠만, 왼쪽 바퀴의 값만 트랜스폼의 컴포넌트,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로컬 오일러 앵글, 지난번에 우리가 로보담 할 때 했던 오일러 앵글을 찾아내면 되겠죠. 네, 앵글스 해서, 네, FT의 트랜스폼의 오일러 앵글의 Z값, 그게 회전량을, 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실제로 돌아간 각도를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지는 것이죠. 다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강제로 로봇 쪽에서 움직이고, 이건 이미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만들었던 부분들을 전부 지금 없애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로봇 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휠은 휠 스크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스스로가 움직였으니까 강제로 로봇 쪽에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을 빼버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이쪽이 좀 깔끔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타만 받아왔고, 그쵸. R 값을 계산했죠. 그리고, 세타 값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보고 짜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네. 만약에 세타 값이, if, 세타 값이 0이 아니라면, 조형각이 0이 아니라면 그걸 넣었네요. 0.0F가, F는 우리가 플로팅 포맷에서 써주는 일종의 상수형 표기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치고, 그랬을 때의 요 값을 네, 넣어주고, 스피드 R은 여기서 계산해 주면, 네, 회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회전 반경을 계산해서 스피드 R을 계산하고,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네, 거의 직진하는 경우에는 R 값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때는 스피드 R을 제로로 한다. 이것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깔끔해지더라 하는 것을
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따져보면은 고식이나 조식이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주면 스티어링이 좀 더 간단해지는 것이죠. 굳이 이쪽에서 조향각을 움직일 게 아니라 조향각은 스스로 움직이고 휠을 CS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로봇 쪽에서는 돌아간 각도만을 알아내 가지고 돌아갔으면 이게 회전이네. 회전이 일어났으면 회전 간격을 계산하고 스피드 R을 계산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이건 직진이네. 직진 속도만 계산해 스피드 R만 제로로 주면 자연의 직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스티어링 로직을 바꿨습니다. 요거 바꾸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았죠. 요것도 모두 저장을 해서 과연 이 새로운 로직으로도 돌아가나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동 로봇이 좀 복잡해졌죠. 로봇 몸체에다가 바디, 프론트 범퍼, 백 범퍼, 레프트 휠, 라이트 휠, 레어 휠, 라이트, 로봇 리듀스드 이미지까지 넣고 이렇게 해서 쭉 만들었고 코드도 바디를 충돌 체크해주는 바디, obstacle, 로봇 스티어링, 휠 이렇게 해서 코드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이동 로봇을 이제 꾸민 거고요. 원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회전, 또 회전 잘 일어나고 있고, 네, 잘해서 충돌 체크까지 잘 되고 있고, 네, 그다음 공부한, 커플스, 이렇게 데드 레커닝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회전 반경도 표시가 되네요. 이제는 3m, 그리고 각종 obstacle, 여기까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거 화면 하나 쓰면서 강의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목표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 놓쳤던 부분들은 좀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 로봇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네, 주행 테스트까지 했고, 요거 최종적인 소스 코드는 제가 나중에 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면서 제 최종 소스 코드랑 비교해 가면서 여기에 썼던 함수들, 조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